chào mọi người.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리얼여행 가이드 베트남 가기 전에 저는 손연주입니다. 여러분은 베트남 하면 어떤 키워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쌀국수? 전쟁에 대한 역사? 개발도상국? 여러 가지가 떠오르시겠지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봐 주시고 또 저도 많이 관심이 있는 바로 여행에 대한 키워드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베트남의 매력을 통해 여러분들의 베트남 여행이 더욱 풍부하고 또 더 재밌어질 수 있도록 할게요. 베트남은 길쭉한 형태의 국자 모양을 하고 있는 국토가 특징인데요. 베트남 국토의 세로 길이가 약 1650km이고요. 반대로 동서쪽은 가장 짧은 거리가 5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얇은 허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재미있는 지형 덕분에 베트남은 지역마다 기후, 사람들의 성격, 그리고 말투, 음식까지도 정말 다양한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베트남 하면 어떤 기후가 떠오르시나요? 동남아 국가니까 1년 365일 내내 더운, 무더운 여름 날씨 아닐까? 뭔가 열대 과일이나 야자수가 즐비할 것만 같은 그런 기후들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더운 날씨는 당연하고요. 패딩을 입거나 심지어 눈이 내리는 지역까지 있답니다. 베트남 지형을 살려서 북부에서부터 천천히 아래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베트남 북부의 대표 도시 하노이로 가보도록 할게요. 하노이는 두 강 사이에 있는 도시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한강, 양수리처럼 하노이에서 강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요. 하노이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베트남의 수도였던 곳이라 여러분들이 하노이에 방문하시면 다양한 역사 유적을 볼 수 있으실 텐데요. 호치민 주석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호치민 주석 릉이나 당시 왕조들의 교육을 책임지던 베트남 최초의 대학교라고 불리는 꼭드잠, 국자감 등을 방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트남이 과거 프랑스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던 거 알고 계시나요? 리틀 파리라고 불릴 만큼 아기자기하고 소박한 예쁜 건물 풍경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이 하노이 또한 메트로가 생긴다던가 또는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한다던가 등 빠른 변화를 겪고 있답니다. 그리고 하노이에서는 호안기엠 호수가 가장 유명해요. 가장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꼭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우리나라의 홍대나 강남처럼 베트남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예요. 거기서 베트남 젊은이들이 춤도 추고 야시장도 열고 맥주도 마시고 이런 곳인데요. 여러분들이 맥주를 들고 거닐다 보면 종종 한국 노래, K-팝이 들린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젊은이들의 문화를 즐기고 싶다면 가끔 가셔서 호안기엠 호수에서 산책을 하는 것 추천드릴게요. 또한 이런 베트남 북부에는 하노이를 중심으로 방문하고 싶은 곳들이 너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신비로운 안개 속의 자연 풍경 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는가요? 맞아요. Vịnh Hạ Long, 하롱베이죠. 하, 내려오다, long, 용이라는 뜻이라서요. 용이 내려오다 라는 의미의 하롱베이는 이미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유명한 지역이죠. 베트남 역사를 담고 있는 베트남 북부답게 베트남의 역사적 상징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베트남의 20만 동짜리 지폐 뒷면을 보면 하롱베이의 향로바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향로바위 외에도 베트남 하롱베이에는 3,000개가 넘는 바위와 섬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하롱베이에 꼭 방문하셔서 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하노이에서 하롱베이로 여행을 갔을 때 당시에 버스로 왕복 9시간을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도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도로가 조금 더 좋아져서 빨리 가면 3시간? 4시간 정도 편도로 갈 수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그렇게 긴 이동 시간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4시간이 긴 이동 시간이 아니라고요? 하고 놀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베트남은 이렇게 길쭉하다 보니 4시간 정도면 길지가 않은 편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 하롱베이 여행을 낭만의 여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베트남 도심에서 띠띠빵빵 오토바이 경적 소리에 둘러싸여 있다가
고요하고 뻥 뚫린 하롱베이의 경치를 보고 있으면 근심 걱정이 다 사르르 사라지는 기분이더라고요. 한국에선 볼 수 없는 풍경뿐만 아니라 특히 크루즈 여행이 잘 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제가 부모님 모시고 가면 너무너무 좋은 여행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저희 부모님 모시고 다녀왔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 손을 잡고 감상하는 하롱베이 하늘의 붉은 노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답니다. 이런 하롱베이가 너무너무 유명하다 보니 베트남 북부에는 육지의 하롱베이라고 불리는 곳들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베트남 북부에는 아름다운 산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멋진 자연 풍경을 보실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롱베이처럼 하노이 근교의 여행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닌빈이라던가 짱안과 같은 그런 도시들에 방문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이런 곳에 가면 아무래도 북부만의 그 산내음이 나는 그런 풍경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답니다. 베트남 지역별 특성 중 가장 큰 특성이 바로 기후인데요. 제가 처음 하노이에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랐던 점이 바로 날씨였어요. 그때가 1월쯤이었는데요. 저는 베트남 남부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항상 반바지에 반팔 차림에 샌들만 신고 다니다가 갑자기 북부에 갔더니 패딩을 걸쳐야 할 정도로 너무 추운 날씨인 거예요. 베트남 북부의 날씨는 우리나라처럼 뚜렷한 계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부터 9월이 가장 더운 여름이고요. 이때는 사실 남부보다도 더 더운 날씨긴 한데 반대로 우리나라처럼 12월부터 2월은 겨울과 비슷한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북부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건기에다가 우리나라의 가을과 비슷한 10월, 11월쯤에 여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베트남 사람들에게 북부 음식을 떠올리라고 말씀을 드리면 북부 사람들의 검소한 성격처럼 소박하고 간단한 편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과하지 않은 향신료와 더불어 재료는 충분히 사용해서 맛을 내는 것이 북부 음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북부 음식은 우리에게도 친숙한 음식들이 많은데요. 가장 유명한 베트남식 쌀국수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맞아요. pho가 그 대표죠. 혹시 베트남 쌀국수, 그 중에서도 pho, 소고기 쌀국수, 이게 북부 음식인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쌀국수의 유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 역사가 그리 길지는 않아요. 프랑스 식민 시절에 프랑스에 포토페라는 소고기 스튜 음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베트남 쌀국수 면을 넣은 것이 우리 pho의 시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pho라는 발음도 포토페 페에서 발음되었다라는 유래도 있어요. 이후로 각종 베트남식 채소나 향료 등을 쌀국수에 첨가한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pho 소고기 쌀국수가 되는 거죠. 이후로 북부에서 남부 쪽으로 점점점 퍼져나가면서 유명해진 것이 현재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 쌀국수입니다. 또한 요즘은 한국에서도 흔히 만나볼 수 있는 문자, 분짜는요. 사실 문자 하노이, 분짜 하노이, 하노이 분짜라고도 불릴 만큼 대표적인 북부의 음식인데요. 현재는 베트남 어디서든 저녁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이지만 사실 이 분짜도 하노이의 음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트남 음식 외에도 제가 하나 더 북부에 방문하면 이걸 드셔보세요 라고 알려드릴게요. 바로 짜까라염이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 하면 짜까라봉, 그냥 짜까라고 부를게요. 제가 짜까라는 음식입니다. 가물치 튀김인데요. 북부에는 민물 생선 요리가 유명해요. 베트남어로 까가 바로 물고기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식당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베트남 식당에서 메뉴판을 보았는데 혹시나 영어가 없거나 그림이 없을 때 까라고 적혀 있다면 아 이거 생선 요리구나 라고 짐작하시면 되겠죠. 그럼 까 앞에 짜는 뭘까요? 이 짜가 바로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문짜 할 때 짜와 같은 짜입니다. 짜는요 고기나 생선 등을 다져서 굽거나 튀긴 것을 짜라고 부르는데요. 하노이의 이 짜가가 바로 가물치를 튀긴 생선 튀김 요리, 아주 유명한 음식이니 베트남 북부에 방문하신다면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랫동안 거주했던 남부에 비해서 북부 사람들은 상당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현지 친구들에게 북부 사람들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올라? 라고 물어보니 보수적이다, 성실하다, 또 신중하면서 체면을 중시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유교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예의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식사 예절 등을 그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웃 어른보다 먼저 식사를 한다거나 또는 밥그릇을 들고 밥을 먹는 행위 등은 예의에 어긋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 주의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베트남 북부 도시 하노이와 하롱베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디가 더 끌리시나요? 둘 다 각기 다른 매력을 가졌으니 베트남 북부를 방문하시면 꼭 들려보세요. 지금까지 EBS 평생학교 베트남 가기 전에 저는 손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